굴뚝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풍하측 4000m 지점에서 최고 지표 농도가 나타냈을 때 유효굴뚝 높이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고, 자, 이때 수직 확산계수 KZ는 0.06, 대기 안정도 지수에는 0.23이 되겠습니다. 최대 착지거리는 필기와 실기 모두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Xmax는 어떻게 된다? 수직 확산계수분의 그 다음에 유효굴뚝 높이에 지수가 들어가는데 2-n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KZ 값이 수직 확산계수 HE가 유효굴뚝 높이, 그 다음에 n 값이 안정도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를 푸는 방법은 HE에 대해서 정리해서 푸는 방법과 계산기의 솔브 기능을 이용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해설에서는 우리가 2항에서 정리한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기에서 바로 대입해서 사용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풍하측 4000m였기 때문에 Xmax는 4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KZ는 수직 확산계수로서 0.06, 그 다음에 유효굴뚝 높이는 미지수가 되겠고 안정도 지수는 0.23이 되겠습니다. 2-0.2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솔브 기능을 활용한다면 유효굴뚝 높이 HE는 몇이 되냐면 92.46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볼 수 있겠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지구온난화 지수 GWP의 6가지 물질의 순서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육불화황 SF6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과불화탄소인 PFCS, 세 번째는 수소불화탄소인 HFCS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산화질소인 N2O,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메탄인 CH4,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산화탄소인 CO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CO2 값이 1값이 기준이 되겠고 점점 커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6가지를 비교했을 때 육불화황이 가장 큰 값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과불화, 그 다음에 수소불화, 그 다음에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1번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번이 크고, 그 다음에 4번이 크고 마지막이 메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6가지 물질을 모두 외워야만 보기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을 골라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외워주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우시안형의 대기오염 확산 방정식을 적용했을 때 지면에 있는 오염원으로부터 바람 부는 방향에 250m 떨어진 연기의 중심축상 지상 오염 농도 mg/m 세제곱은 얼마인가? 자, 이때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5.5g/s, 풍속은 5m/s, 그 다음에 시그마 Y와 시그마 Z는 22.5와 11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가우시안 분산식도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을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가우시안 분산식은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유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식에서 인자들이 소거됨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식을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Q 나누기, 이때 Q는 오염물질 내 배출량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입 단위는 mg/s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mg/m 세제곱을 묻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분모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2 곱하기 시그마 Y, 그 다음에 시그마 Z,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풍속이 되겠죠. 자, 이때 풍속은 대콘식을 사용해서 대입한 다음에 구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곱하냐면 EXP의 괄호. 자, 이때 EXP를 대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2에 이때 위에 들어가는 값이 괄호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Y분의 Y값, 그분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대입하냐면 EXP, 그 다음에 괄호.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괄호를 보게 되는데, 자,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이 이때 시그마 Z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Z 마이너스 유효굴뚝 높이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때 전체적인 괄호를 해줘야 되겠죠. EXP 괄호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Z 플러스 유효굴뚝 높이 전체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이때 Q값을 먼저 바꿔줘야 되겠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먼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출량은 5.5g/s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Q값의 단위 환산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5.5g/sec. 자, 이때 g을 mg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g은 1g은 10의 세제곱 m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5 곱하기 10의 세제곱 mg/se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자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먼저 지면일 경우에는 Z값과 그 다음에 유효굴등 높이가 몇이 되냐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효굴등 높이와 Z값에 모두 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0의 제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XP의 0이 두 가지가 형성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EXP의 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무엇이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곱하기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뒷부분은 소거가 되고 곱하기 2가 되므로 아래에 있는 2가 소거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중심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축일 경우에 y값은 0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안쪽에 있는 y값도 0이 되고 0의 제곱은 또 0이 되고 2의 1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1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가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뀐다? 우리가 뒷부분이 다 날아가고 앞부분에 있는 부분만 남게 된다. 이 부분만 남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에 맞춰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농도, 오염 농도 C를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그마 Y와 시그마 Z는 구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 22.5, 그 다음에 시그마 Z는 12가 되겠고, 그 다음 파이는 그대로, 그 다음에 풍속은 5m/s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우리가 1번에서 구한 값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5.5 곱하기 10의 세제곱.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30 mg/m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우시안 분산식을 우리가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전체적인 식을 외운 다음에 하나씩 지우면서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국지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번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은 밤에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보다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2번 고도가 높은 산맥에 직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산맥의 풍화 쪽으로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러한 바람을 횡풍이라고 하게 되겠죠. 자, 3번 곡풍은 경사면, 계곡, 주계곡으로 수렴하면서 풍속이 가속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에 산 위쪽으로 부는 산풍보다 더 강하게 분다라고 했는데 경사면, 계곡, 주계곡으로 수렴하면서 풍속이 가속되고 낮에 위쪽으로 부는 산풍이 아니라 곡풍보다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리차드 순수의 크기와 대기의 혼합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차드 순수가 0일 경우에는 수직방향의 혼합이 없다고 했는데 이때는 기계적 난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1번이 되겠고 2번, 3번, 4번은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리차드 순수는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데콘의 공식을 이용하여 지표 높이 10m에서 풍속이 2m/s일 때 고도 100m에서의 풍속, 단 P값은 0.4로 주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콘식도 필기와 실기에 모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속 분의 두 번째 유속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높이분의 나중에 높이가 되겠고 그때 P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풍속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 각각의 고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고도 100m, 즉 고도 100m의 풍속을 U2라고 보도록 하면 U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U1 곱하기 Z1분의 Z2 P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풍속은 뭐로 주어져 있냐면 2로 주어져 있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2m/s일 때의 높이는 10m, 그 다음에 나중 높이는 100m가 되겠죠. 그 다음 P값은 0.4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5.02m/s라는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열섬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도시에서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상태가 되겠죠. 인공적인 열이 시골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공급된다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2번 열섬 현상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고 바람이 약한 때에 잘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3번 도시의 지표면은 시골보다 열 용량이 적다라고 했는데 위에 설명한 것처럼 인공적인 열이 많기 때문에 열 용량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많다.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높아 열섬 효과의 원인이 된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뒤쪽에 열 전도율은 높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열 용량이 적은 게 아니라 큰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